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 새로운 보고서에서 AI 칩 성장에 대한 수치가 제시됨. 그리고 미국, 태평양의 군사적 취약성 해결 공급 라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엔비디아 주가 상승과 AI 칩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칩을 만드는 회사로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후 나타난 결과입니다. 전날에도 엔비디아 주가는 약 4% 상승했으며 AI 기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컨설팅 회사 베인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은 앞으로 3년간 연평균 40%에서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장은 2027년까지 약 7,800억 달러에서 최대 9,9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 모든 지출이 엔비디아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H100 칩이 2023년 약 150만 개에서 2026년에는 차세대 GB100 칩으로 약 300만 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선하고 클라우드 기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I 모델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생태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근 자신의 주식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그가 올해 초부터 거래 계획에 따라 600만 주를 매각했는데 이는 엔비디아 주가에 추가적인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의 매각 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칩 제조업체들의 상황을 보면 AMD는 약간 하락세를 보였고 브로드컴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AI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AI 칩 시장의 성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서 역할을 할지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군대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설명드리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은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의 잠재적인 군사 충돌에 대비한 중요한 지역으로 특히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태평양은 매우 넓고 미군 기지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대의 연료와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호주 북부의 외딴 지역에서 이러한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부대가 신속하게 임시 연료 보급소를 설치하여 전투기와 장비를 재보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료를 제공하는 거대한 연료 방광 블래더를 설치하는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공중에서 보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평양에서의 군사작전은 물리적 도전이 큽니다. 중국은 미군 기지나 호송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항공기, 함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도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는 물류 지점을 타격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군은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큰 도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미군은 새로운 방법으로 물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무인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해 대형 선박 대신 물자를 운반하거나 AI를 활용해 물자가 필요할 곳을 미리 예측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작은 팀을 분산 배치하여 중국이 공격하기 어렵도록 하는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특히 미 해병대는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군대가 태평양 지역의 섬을 이동하면서 항공기와 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휴대용 주유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중국의 공격을 회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미군의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역시 미군이 새로운 기지를 설치하며 전략적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비행장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주요 물자가 미리 배치되어 향후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군사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류 문제는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지, 또 이를 통해 어떻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